네, 긴급 시장입니다. 자, 방금 전에는 시장에 대해서 전반적인 것을 살펴봤다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정말 궁금해하실 어떤 투자 전략을 어떤 종목에 관심을 가져야 될지 전문가를 모시고 직접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EBS 투자증권 염승환 이사 직접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이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속담에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말이 있어요. 네. 오늘 급락하니까는 지난 8월 달에 악몽이 다시 떠오른다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먼저 이사님 오늘 장세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사실 뭐 되게 힘드실 것 같고요. 저도 이제 아침에도 다른 방송도 좀 갔다 왔는데 많은 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건 이제 여기서 3천 깨져서 이제 진짜로 끝나는 거냐 예. 이런 것들을 사실 되게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사실 이제 여기가 바닥이라면 팔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사실은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전문가도 그걸 맞출 방법은 없습니다. 근데 다만 우리가 봤을 때 지금 나오는 이런 악재들 이런 것들을 좀 분석을 했을 때 이게 장기화 될 거냐 이걸 좀 봐야 되는데 사실 뭐 테이퍼링 이슈는 여러분도 모르시는 좀 바가 아니고 오히려 헝다 리스크는 사실상 오늘 호재가 나와버렸잖아요. 그렇죠. 중국의 네. 헝다는 오히려 주가가 폭등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 홍콩 증시는 상당히 좀 안정감을 좀 찾는 그런 모습이고 근데 이제 지금 미국의 국채 금리가 튀었는데 아까 이제 김영렬 센터장님도 말씀하신 대로 이게 2월 3월에 한번 또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국채 금리 막 튀어가지고 새로운 건 사실 아닌데 또 다시 이런 그 금리가 너무 가파르게 튀다 보니까 다시 한번 그때와 뭐 데자뷰처럼 똑같이 이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랑 지금이랑 달라진 거는 그때가 경기가 막 회복하려고 하는 국면이었고 지금은 이제 경기가 어느 정도 회복을 좀 하고 있는 상황에서 테이퍼링을 좀 암초를 만나다 보니까 이게 좀 가속화됐던 건데 사실은 본질적으로 바뀐 건 없습니다. 그때 경제 회복 기대했던 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내년도에는 경기가 더 좋아지겠죠. 그래서 테이퍼링을 하는 건데 국채 금리가 그동안 억눌려 있던 게 너무 이게 또 급하게 반응을 하다 보니까 특히 하나 더 있었던 게 중국의 전력난, 뭐 석탄 문제, 원자재 가격 급등 이런 것들이 좀 겹치는 건데 이게 장기화 될 거냐 이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비정상이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상대적으로 또 중국의 석탄 수입이 좀 많이 준 것도 사실이지만 사실 중국이 의도한 바도 크잖아요. 내년에 동계올림픽을 또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중국 정부도 분명히 이 사태를 알고 있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서는 그냥 이대로 방치한다기보다는 경기 부양을 저는 카드를 쓸 거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근데 중국에 대해서도 지금 이제 가뜩이나 이렇게 긴축 이슈 나오는데 시장이 더 움츠러드는 거는 그러니까 경기는 안 좋은데 자꾸 또 긴축한다고 하니까 경기가 둔화되는데 이런 이제 리스크가 겹치다 보니까 시장이 또 한번 8월처럼 지금 놀랬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새로운 건 별로 없어요. 우리가 뭐 놀라거나 그럴 만한 건 없고 저는 사실 오히려 좀 걱정됐던 게 우리 한국 이제 금융당국의 스탠스가 너무 막 긴축적으로 네. 막 이렇게 고승범 위원장도 지금 막 신용 줄여라 그렇죠. 이런 것들이 오히려 저는 또 부담인 것 같아요. 이게 왜냐하면 개인들의 투자 심리를 악화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외부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새로운 것들은 없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뭐 3천이 깨진다 이거보다도 여러분들이 좀 냉정하게 저는 뭐 이게 10월까지 이어질지는 저도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지금 3천 초반대에서는 주식을 좀 파는 자리는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오늘 제가 이제 여기서도 한번 이제 HTS 켜놓고 한번 또 보다 보니까 오늘 보니까 외국인들 수급을 보니까 5,500억을 파는데 네. 5천억이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집중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 한마디로 마이크론 리스크거든요. 그렇죠. 그걸 제외하면 실제로 파는 건 거의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근데 오늘 반도체 급나가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모르는 건 아니잖아요. 그 전부터도 이미 윈터 이즈 커밍 그래가지고 겨울이 온다고 한두 달 전에도 한 번 맞았고 네. 새로운 건 사실 아니거든요. 그냥 마이크론이 한 번 더 확인해 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롭게 생각할 만한 악재는 전혀 없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3천 초반에서는 오히려 좀 용기를 내고 오히려 3,200에 근접할 땐 좀 조심을 하고 네. 그러니까 좀 반대 흐름으로 좀 매매를 하셨으면 좀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수가 3천일 때는 좀 매수 관점을 유지하시고 3,200대에서는 약간 좀 보수적으로 네, 보시고 약간은, 이렇게 네. 말씀을 하셨어요. 자, 오늘 시장이 이렇게 좀 하락이 크다 보니까 거의 전 업종이 하락하고 있는데 그래도 어제 오늘 좀 반등하는 업종군을 본다면 그나마 금융과 보험이거든요. 또 네. 찬바람이 불면서 배당 매력을 가져갈 수도 있어서 또 눈에 띄는데 이들 업종군 포함해서 오늘 어떤 업종 눈여겨보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일단 네. 첫 번째가 반도체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보험주 같은 경우는 금리 상승하고 고배당 매력인데 사실 이제 그 어느 정도 이건 예견이 돼 있던 게 분명히 우리나라도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고 미국도 국채 금리가 그렇게 낮을 수가 없어요. 어느 시점에서 올라가는 건 당연한데 너무 빨라버렸죠. 지금 순식간에 이렇게 튀니까. 근데 금리는 오르는 건 기정사실이었습니다. 두 달 전부터 예고가 됐던 거기 때문에
뭐 새로운 건 아니다. 다만 이제 시장이 안 좋은 상황에서 금리가 이제 올라가는 게 악재로 반영이 되다 보니까 그 반대로 금리 상승 수혜주가 이제 더 돋보이는 거죠. 사람들이 이제 금리가 오르면서 인플레 해지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인플레 해지를 이제 금리에 민감한 기업으로 해지할 수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은행하고 보험주인데 또 이 기업들의 매력이 너무 싸요. 주가가 그동안 못 올라가지고. 네. 그다음에 연말에 배당도 5%나 이렇게 확정을 해서 이제 주다 보니까 긍정적인 거죠. 그래서 저는 금융주 하나 정도는 어쨌든 포트에 있어야 된다. 예전에도 한번 좀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야 포트가 좀 안정감을 찾으니까 긍정적이고 또 한 가지 오늘 이제 그 장중에 좀 시장 보다가 긍정적인 게 자동차 업종이 어쨌든 좀 미미하지만 반등 좀덜 예. 빠지더라고요. 근데 예. 이제 이게 그 저희 당사의 그 유진용 연구원도 코멘트를 사실 해준 게 있는데 그 인도 자동차 최대 회사 중에 하나가 지금 그 자동차 부품 회사들한테 증산 요청을 했대요. 그러니까 부품 수급을 좀 늘려라. 네. 반도체 공급이 정상화될 수 있는 게 이 회사도 지금 말레이시아 공장에서 반도체를 많이 받나 봐요. 근데 그거를 그 시그널이 나왔다는 거는 반도체 공급이 조금은 정상화될 수 있다라는 시그널인데 이렇게 되면 현대차 그룹이 지금 빠진 이유 중에 가장 명확한 게 반도체가 없어가지고. 그렇죠. 근데 이게 약간 뭐 규모가 작을 수 있다 하더라도 동남아가 지금 막혀가지고 좀 안 된 건데 이게 좀 뚫릴 수 있는 뭔가 좀 기폭제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사실 기아나 현대모비스가 올라가는 것도 저는 그냥 단순히 올라간다고 보는 게 아니라 그런 뭔가 약간의 좋아지는 조짐 이게 좀 보이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런 또 우리나라 대표 수출 기업이 이렇게 악재가 조금씩 해소된다는 건 증시에도 사실 긍정적이거든요. 그래서 반도체는 물론 아쉽긴 하지만 자동차의 선전도 여러분들이 지금은 좀 너무 이거를 나쁘게만 보지 마시고 뭔가 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포인트는 생겼다. 이렇게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은행주, 보험주 그리고 자동차주까지 살펴봤고요. 자, 우리 영 이사님 보시는 내일장 키포인트는 과연 어떤 걸로 보십니까? 사실 이제 내일 또 중국의 중요한 지표가 있어요. 그 9월 제조 PMI 지표가 좀 있는데 또 그 ASML 또 투자 간담회가 있더라고요. 이 회사가 이제 네덜란드 반도체 회사인데 주가가 폭락을 했어요. 사실 이게 그래서 좀 의미가 퇴색은 됐지만 그래도 어떤 비메모리 반도체에 대해서 어떤 의견 말하는지 한번 지켜보시고 중국의 9월 제조 PMI 지표가 안 좋게 나올 가능성은 분명히 좀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지금 경기가 지금 중국이 부동산 규제하다 보니까 경기 둔화 리스크가 있는데 근데 안 좋다고 해서 뭐 안 좋게 해석하시기보다는 이렇게 막상 지표들이 안 좋게 나왔을 때 시장 반응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안 좋을 때 경기 부양을 기대하면서 올라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표 내일 한번 발표되는 거 좀 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내일 우리가 또 지켜봐야 될 변수까지 짚어주셨고요. 그래도 시장이 어느 정도 낙폭을 조금씩 줄이려는 시도는 좀 나오고 있는데 네. 구체적인 투자 전략이 또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전략 짜야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네. 투자하시는 분들은 너무나 답답할 것 같아요. 맞아요. 가뜩이나 네. 안 갔는데 미국 빠진다고 또 빠지고 네, 중국 그래서- 빠진다고 네. 빠지고요. 그러니까 예. 선조정을 좀 받은 거는 사실이니까 너무 여기서 뭐 주식 비중을 뭐 줄이진 마시고 차라리 모르면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때 8월 장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비슷했던 것 같은데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낫다. 굳이 내가 모르겠으면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중국의 경기도나 미국 긴축 우려까지 좀 겹쳐 있는데 나중에 이것들은 바뀔 수 있다고 보는 게 중국도 그렇지만 미국도 인프라 투자 법안이 지금 대기 중에 있잖아요. 또 부채 한도 협상도 어느 정도 선에서 좀 마무리된다라면은 정책 기대감으로 또 올라갈 수 있는 포인트가 생기니까 한번 기대를 해보시고 3,100 이하에서는 어쨌든 주식 비중을 늘려주시고 그 다음에 금리 민감주 하나는 담는 게 당연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너무 올라간 기업들 있잖아요. 네. 저는 제가 2차 전지 소재를 저도 되게 좋아해요. 좋아하지만 이제는 좀 너무 흥분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이 기업들도 사실상 주가가 목에 찼기 때문에 그렇죠. 2025년 4년 실적까지 막 당겨서 반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너무 과하면 부러지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2차 전지, 그러니까 친환경주잖아요, 사실. 그 안에 서면 차라리 친환경주 내에서 좀 다른 섹터, 태양광이 요새 좋잖아요. 태양광이라든가 또 뭐 수소도 좀 빠졌으면 괜찮고 또 뭐 폐기물 관련주라든가 다양해요, 사실 찾아보시면. 그런 친환경주도 한번 좀 관심을 가지시면서 지금은 어느 때보다 기업에 계속 좀 집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우리 성공투자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질문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염승환 이사님께서 요즘 관심 갖고 있는 종목 어떤 종목인가요? 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 폐기물 업체 좀 보고 있는데 코엔텍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폐기물 회사들이 지금 소강 매립을 많이 하고는 있는데 이쪽에서 좀 성장성이 많이 둔화는 왜냐면 매립지가 이제 점점 없어지다 보니까 그래서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비즈니스가 앞으로 커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폐기물을 다시 이제 원료로 만들어서 되돌리는 이제 비즈니스죠.
그게 또 친환경적인데 코엔텍은 그 폐기물 그 소각을 하거든요. 그럼 거기에서 열이 발생하는데 그런 이제 열들을 이제 그 주로 어떤 이제 발전 회사라든가 뭐 제철사 이런 열을 이용해서 그 발전소를 돌리거나 철강을 돌리는 그런 기업들한테 이걸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스팀 열을 판매한다로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은데 이 스팀 판매 가격이 어떻게 보면 원료잖아요. LNG 가격이 원동이 돼요. 그래서 LNG 가격이 요새 튀어가지고 뭐 한국가스공사가 네, 급등했잖아요. 코인텍도 당연히 같이 수혜를 좀 받을 수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LNG 가격이 튀면 스팀 판매 가격도 같이 따라 올라오는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점을 본다라면 최근에 그 원재료 가격 상승과도 연동이 되고 또 거기다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산업이잖아요. 그거랑도 또 친환경적으로 맞물리기 때문에 저는 두 마리 토끼를 또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주가도 많이 빠졌습니다. 예. 그래서 가격 매력이 있으니까 한번 이런 좀 급락장에서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유망하게 보시는 종목은 코인텍까지 함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